안녕하세요. 전문가 이동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나오면서 뭐 쉐보레에서 작정을 하고 나왔다.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쉐보레를 무작정 신봉하는 쉐슬런 분들이 또 엄청 흥분을 하고 인터넷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차 관련 쪽 일을 한 10년 정도, 뭐 최소 5년만 해보셔도 왜 쉐보레, 삼성차들을 싫어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트랙스 크로스오버 가격과 어떤 등급이 좋은지, 그리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뭐 차 쪽 일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현기빠가 됐습니다. 10년 정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쉐보레는 AS, 그다음에 뭐 미션, 엔진 이런 고장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현대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하체가 탄탄하니 뭐 기본기가 좋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뭐 엔진, 미션 관련된 이야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하체 뭐 단단하고 수입차 같은 느낌 나지만 그래도 뭐 그것 하나만 보자고 쉐보레 차를 선택하는 거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대한 인터넷 도둑 장점과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 그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보면은 가격이 좋게 나왔다. 제처에 뭐 2천만 원 아래로 나온다 만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깡통이 2천만 원, 네, 대도세 인하가 되고 나면은 2,050만 원입니다. 아마도 코나 기억하실 겁니다. 현대 코나에서 이번에 신차를 내면서 비싸다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 코나는 풀옵션이 비싸고 하이브리드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소형 SUV는 이제 여자분들,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가장 높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마 그걸로 인해서 조금 말이 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도 전략을 좀 잘 잡은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2천만 원대로 시작을 하고 결국 2천만 원대 누가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옵션도 없고 깡통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이 없을 거고 결국에는 뭐 조금 고급 사양으로 결국 이렇게 2,700, 뭐 액티브나 RS 등급으로 가게 되면 다 2,700 정도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현기차들이랑 크게 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셀토스 풀옵션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시그니처 금액이 똑같습니다. 2,700만 원대 얘를 상급으로 가게 되면은 차이가 있고 여기에 뭐 이제 옵션이 좀 더 추가되냐 안 되냐 차이인데요. 결국 가격이 시작 가격이 얼마냐? 시작 가격이 2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비싸다 싸다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2 터보 엔진 들어갔고 젠2, 젠3 6단 미션이고요. 전방추돌 경고 시스템 뭐 이런 거 들어가 차선 이탈 경고 들어갔고요. 차선 리보조 시스템 들어갔고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오토 홀드 기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깡통 사진 한번 봤는데 못 씁니다. 아예 밋밋하기 때문에 아예 쓸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성비가 좋다는 LT 등급 가게 되면은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고 뭐 스티어링 휠 들어가고요. 앞좌석이 리얼선 시트, 그 다음에 버튼 시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돌리는 키, 요거는 버튼 시동. 그래서 요거에 뭐 요 정도 넣으면은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요것만 하더라도 2,400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러 가셔서 뭐 좀 보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 3차 통풍 시트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 무선 충전 시스템, 그 다음 앞쪽에 터치 스크린 들어가는 것들, 이 정도 결국은 또 2,600, 2,700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적으로 뭐 마케팅적인 요소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실 디자인도 좀 이쁘게 나왔고요. 실내 공간도 넓게 빠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봤자 소형의 SUV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신다 하시면은 이쁜 디자인과 뭐 가격적인 면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판매량이 많을 것 같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계약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봤던 쉐보레 차들, 네, 쉐보레 차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증상을 겪었었던 적이 삼성차에 QM6, QM3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쉐보레의 임팔라가 있었습니다. 그 차들의 지금 중고 시세를 보게 된다면 아마도 현재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삼성차 QM3 제일 처음에 계약 엄청 많이 됐었죠. 차가 안 들어와가지고 뭐 2달, 3달 뭐 밖에도 만들어와서 수입차랑 똑같아 이런 말 돌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옵션도 불편하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DCT 미션이 나가게 되면 수리비가 뭐 400에서 출발입니다. 최대 600까지. 이건 제가 DCT 관련된 거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드렸었고요. 쉐보레 임팔라도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쉐슬람들 쉐보레를 선봉하죠. 쉐슬람들이 뭐 현대기아, 뭐 K7, 그랜저 다 잡네, 제네시스 잡네 했지만 결국 출고가 안 됐습니다. 예, 2.5, 3.5 있었는데 다 출고가 안 됐죠. 그래서 뭐 한 2달 만에 그 제품 깔아 안고 뭐 임팔라 타는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보입니다. 뭐 도대체 얼마나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마 한두 달 그 계약했던 게 끝일 정도로 하고 안 보이고, 이런 차들은 지금 쉐보레 임팔라 중고 시장에서 오히려 더 인기가 좋습니다. 많이 없고 가격대 좋은 차량으로.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항상 안내 드리는 것은 쉐보레 차, 삼성차는 무조건 중고차로 사야 된다. 신차를 사게 되면 감가를 엄청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팔 때 저희가 매입을 하러 가보면은 고객분들이 다시는 쉐보레 차 안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같은 연식의 말리부, 같은 연식의 소나타 또는 K5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중고차 판매 가격을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쉐보레가 뭐 수리비가 쌌냐, 뭐 다른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차체가 좀 단단하다,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체가 조금 단단하다. 그런데 하체 같은 경우도 개인 차이죠. 좀 물컹물컹하고 좋아하시는 분은 현대기아차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기, 저는 이게 도대체가 왜 쉐보레가 기본기가 좋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조금 없긴 없습니다. 타보면은 현대기아차 잘 나가고 잘 서기 때문에 기본기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지는 저는 잘 조금 의아해하고요. 하지만 뭐 인터넷상에서 지금 뭐 가격과 넓은 공간, 디자인, 뭐 기본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 결국에는 출발 가격만 싸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신 가격은 비쌉니다. 그 다음에 넓은 공간이라는데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 거기도 거기입니다. 왜냐면 크기 자체가 뭐 크게 뽑을 수 있거나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쉐보레 치고 이번에 조금 이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호불호죠. 네, 호불호고, 그 다음에 기본기도 뭐 제가 봤을 때 다른 차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아마 열광했던 거는 처음적인 마케팅 요소 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초반에 좀 이뻤던 디자인, 요걸로 인해서 조금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단점은 결국 쉐보레입니다. 쉐보레가 뭐 엄청나게 물고 빨고 해봤자 쉐보레입니다. 일단 AS 안 되고요. AS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 엄청 비싸요. 수리비 비싸고. 쉐보레 AS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요. 공식 서비스를 가도 수리를 못 합니다. 동네 센터는 뭐 일부러 안 보는 것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면서 고장이 안 나면 가장 좋겠지만은 고장이 나게 돼서 뭐 심지어 오일이라도 가게 됐는데 조금 안 되는 곳을 가는 곳이 많고요. 안 봐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서비스 센터를 가서 잘 보냐? 서비스 센터도 차를 잘 보지는 못해요. 저희가 차 가지고 많이 서비스 센터 들어가는데 미션 좀 튀는 것도 좀 잘 안 봐주려고 하고 수리 자체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쉐보레랑 삼성 같은 경우는 차들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서비스 센터들이 점점 먹고 살기가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AS 센터에서 약간 눈탱이 아닌 농탱이, 그 다음에 안 바꿔도 되는데 무조건 조금 바꾸는 것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봤을 때 기본기는 장점이나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결국 엔진 미션 관련된 거 조금, 특히 미션 문제가 많았죠,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조금 안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 제일 최악은 중고차 가격입니다. 자, 똑같은 차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차를 5년에 타고 판매를 한다 가정을 했을 때 가격 떨어지는 거를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쉐보레 차 모두가 다 이랬는데요. 여기서 쉐보레 차가 현기차를 따라잡은 차종이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포르테 나오고 아반떼 HD 나왔을 때 라세트 프리미엄, 그거는 미션이 안 좋다 하더라도 디자인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라세트 프리미엄, 그 다음에 올란도, 사실 요 두 개 정도 빼고는 모두에서 가격이 좀 밀린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가격 경쟁력 있다 하는 거는 스파크 정도. 그래서 한 요 세 개 정도 빼고는 중고차 엉망이에요, 엉망. 뭐 사셨다 파실 때 보시면은 다들 후회합니다. 그럼에도 참 많은 분들이 쉐보레를 좋아하고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참 물고 빨고 하는데, 정작 한번 그런 거를 보고 처음 검색해서 사보신 분들은 그다음부터는 절대 쉐보레를 안 타는 그런 말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경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티볼리가 1,800만 원에 또 추가로 출시를 했죠. 뉴 티볼리. 네. 그리고 가솔린 터보는 비싸고요. 1.6으로 가시면은 가격이 쌉니다. 뭐 MPI 뭐 미션을 해서 좀 싼 걸로 엔진 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1,883만 원. 이제 이런 게 가성비죠. 여기 보시면은 V3 가도 2,200밖에 안 합니다. 이런 옵션 다 때려 넣으면은 조금 금액이 올라가겠지만은, 이번에 쌍용에서 이제 KG죠. KG 모빌리티에서 조금 이를 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랑 그 다음에 기아에서 셀토스 추가 가격을 못 올렸죠. 네, 그러니까는 코나가 다시 망했습니다. 코나 디자인이 이쁘고 다 좋았지만 하이브리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싸다로 인식이 돼서 망했어요. 그래서 기아차가 이번에 트랙스 보고 셀토스 가격을 못 올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셀토스가 이제 경쟁력도 있어졌죠. 그리고 이제 KG 쌍용에서 이제 뭐 토레스도 그렇고 점점 다시 하락하고 있지만은 판매량이 다시 조금 뭐 풀맨도 나오고 조금 더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번에 1800 1을 갈고 나왔죠. 네. 그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좀 주도한 거에서 뭐 당연히 풀옵션 가격은 높겠지만 출고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조금 멈추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뭐 좋은 현상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쉐보레 좋아하시는 분은 쉐보레 차 타시면 되고요. 뭐 쉐보레를 그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은 계속 찬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좀 해보니 사실 뭐 쉐보레 차를 찬양할 거리도 없고 찬양하기도 싫고요. 그래서 쉐틀란 분들 여기 오면은 뭐 현대기아를 물고 빠니 현기빠니 이야기할 거지만, 네, 뭐 그렇게 해도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스 잘 되고 수리 편하고 이런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사고 나서 타다 죽어라. 사고 나면 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안 나게끔 최대한 조심해서 타시면 되고요. 아마도 트랙스 크로스오버 제가 봤을 때 아직 중고 시장이 안 나왔겠죠. 근데 중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금액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예상합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아마도 안 좋을 겁니다. 자, 이런 거 지금 보시면은 신차 가격이랑 똑같이 나왔죠. 지금은 뭐 차가 지금 안 나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그러면 안 살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은 특히나 네. 네. 별로 메리트 없죠. 신차 기다리는 게 낫고, 그리고 사실 저는 뒷모습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좀 트랙스 쉐보레 차 좀 싫어합니다. 이 사고 디자인들도 그렇고 이제서야 오토에도 적용되고 그 오토에도 물고 빨고 하는 것도 뭐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실내 편의 사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추후에 아마도 한 5년, 3년만 지나도 차이 제법 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쉐보레를 트랙스 크로스오버 물고 빠셨던 분들, 중고차 가격은 결국 차들을 타시는 분들의 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고 인기가 있냐를 보시면 될 건데, 아마 3년 뒤에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지금 나오는 티볼리, 코나 이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좋은 가격 얼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쉐보레 차 별로 안 좋습니다. AS 특히 안 좋아해요. 저 부산 AS 센터 가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미션 수리 한번 맡겼었는데
시운전 한다고 걔네들 울산까지 타고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래놓고 정당한 시운전이었다라고 우기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체보레차 보시는 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인터넷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실제로 가셔서 보시고 현대기아차도 보시고 티볼리도 보시고 그 다음에 지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대한 장단점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